안녕하세요. 권기태입니다. 2022년도 국가직 구급 시험이 끝났고요. 가다반도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국어 문제 8번에 한해서 제 이해와 논리 정도는 한번 차분히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일단 문제 8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푸셨을 문제고요. 동기와 단계 조직에 따라 가마를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가다반은 2번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죠? 문제가 되는 건 3단계와 4단계 적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3, 4단계 적용이 문제가 되고요. 자, 3단계 한번 보면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그죠?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일단 만족을 유도한다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좀 모호하기는 해요. 그죠? 그다음에 4단계 핵심은요.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그죠? 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가 답안대로 연결을 해볼게요. 3단계 쪽이 그죠? 3단계 쪽이 나가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 헬멧 착용이라는 해결 방안 나와 있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뭐 안전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뭐 만족을 유도하는 거 아니겠어? 답대로 설명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4단계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니 구체화한다를 라 쪽으로 연결을 해보면요. 그죠? 헬멧을 착용한다면 해결 방안. 그 다음에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뇌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죠? 도움을 2가지나 얘기를 하고 있네. 게다가 수치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구체화하는 거 맞아 이렇게 설명은 가능해요. 근데요, 이 문제 자체가 원래 이제 이론상 있는 문제기는 해요. 그죠? 한번 어디 있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공부한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미리 학습하고 읽었기 때문에 이 문제 보자마자 이 책에서 나온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가라는 차이점도 인지를 했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창에요. 동기와 단계 조직이라고 쳐보면 그죠? 우리 그 문제 8번에 나왔던 내용과 더불어서 이 책도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짧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의 179쪽에 나와 있는 사례 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죠?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아마 제가 제 나름의 가다반 발표하고 나서 1시쯤 해가지고요. 1시쯤에서 이제 저와 다른 답들이 저는 3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맞다라는 답들이 올라왔는데 검색해서 충분히 찾아볼 시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보세요. 일단 이 책의 179쪽 보시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만족. 그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헬멧을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 우리 8번 문제에서는 구체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오토바이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착용한다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이 있는 내용이고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네. 거의 똑같네 해가지고요. 2번이 맞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책의 내용을 원론적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 책의 173쪽에 보면요. 만족을 유도한다. 이 만족이라는 게 정확히 무언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설득 메시지 조직의 뼈대는 문제와 해결입니다. 동기와 단계 조직의 요구는 문제에 해당하고 만족은 해결에 해당합니다. 해가지고요. 그러면 결국 만족이라는 요소는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해결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책의 177쪽에서요. 만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찾아보면 만족 단계에서는 청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의 실현 양상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 8번의 3단계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죠?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자, 물론 만족이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해결과 관련이 있기는 해요. 해결과 관련이 있기는 한데 이 만족을 유도한다는 이 설명 자체가 원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만족 단계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인가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족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마음에 흡족하다라든가 그죠? 아니면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하다 이런 뜻이고요. 유도는 이런 뜻이네요.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끔 이런 뜻이니까요. 만족을 유도한다를 이 개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죠? 마음에
흡족한 방향으로 이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족을 유도한다는 말 자체는요. 우리 문제 8번에 라 쪽에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과 더 연결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책의 177쪽과 178쪽에서요. 시각화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시각화는 문제 8번에 없었잖아요. 예, 이 시각화가 사실은 구체화예요. 이 책의 177쪽과 178쪽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일부 논저에서는 네 번째 단계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구체화, 예언, 효과 등의 용어를 사용했으나 본래의 의미를 살려 그저 구체화나 예언 등의 용어보다 시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지금 제가 문제 8번에서요. 시각화 말고 구체화를 사용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문제 8번에서 얘기하는 구체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책의 시각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시각화 단계의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죠. 자, 일단 이거는 괜찮네요. 해결 방안으로 인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히라고 강조하면서요. 이익의 개인적 적용에 대한 구체화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자 개개인의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익이 청자 개개인에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익의 구체적인 제시, 그 다음에 청자 개개인의 이익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거. 그러면 4단계는요,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죠? 정확하죠? 해결 방안이, 그죠? 그 다음에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한다 해가지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각화를 그대로 반영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책에서 이 단계를 사례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8번하고 나란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책의 179쪽에 보면 만족 3단계, 문제 8번의 3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만족 단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헬멧을 착용해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헬멧의 착용은 두뇌 손상의 위험을 90% 정도 줄여줍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문제 8번의 나에서는 비교해 보면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이라는 설명에서요. 여러분이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청자 설정하고 있네요. 달라졌죠? 이 부분 달라진 것을 제가 문제 풀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시각화 같은 경우에 우리 문제에서는 구체화라고 나와 있던 부분이었죠. 만약 오토바이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착용한다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요. 청자 설정 명확하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이렇게요. 그죠? 여러분은 이렇게 오토바이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 8번의 라에서는요. 여러분이라는 청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서 변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자 어차피 헬멧을 착용한다는 해결책은 나나 라 둘 다 나와 있고요. 다만 여러분이라는 청자의 설정에서 변형하고 트릭을 건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책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요소고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8번의 3단계의 핵심은 이런 거죠.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자, 만족을 유도한다라는 개념을 일상적으로 접근하면요. 오히려 문제 라의 즐거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원래 책에서 만족이라는 개념을 해결 방안 제시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3단계의 핵심은 해결 방안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단계 핵심은 뭐예요? 해결 방안이 그 다음에 청자에게 분명히 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에서는요. 4단계 시각화, 즉 우리 문제의 구체화를 설명을 하면서요. 구체화를 설명을 하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분이라는 청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 구체화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문제 8번에 나와 라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죠? 자, 나 한번 보면요. 어때요? 일단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일종의 해결 방안이 되는 거고요.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합니다라고 넓은 범주,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머리라는 구체적 신체 부위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이라는
청자까지 설정을 하고 있죠. 근데 라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요. 만약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네요. 헬멧을 착용한다면 해결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신고를 당해도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신고가 아닌 사고죠. 사고를 당해도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게다가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고 있네요. 근데 보세요. 라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 비해서요.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는 하고 있죠. 하지만 뭐가 빠져 있나요? 청자가 없는데요. 분명히 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에서는요. 4단계 시각화, 즉 구체화를 설명하면서요. 명확하게 청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죠? 문제 8번에서는 청자의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따져봐야겠죠. 그죠? 자, 키워드는 이거네요. 그러면 해결 방안, 그 다음에 구체화, 그 다음에 뭡니까? 청자의 설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책에서는 시각화, 구체화 단계에서요. 분명히 이익이 청자 개개인에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예문에서도 명확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그럼 따져볼게요. 나의 해결 방안 있고요. 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도 있고요. 구체화도 있습니다. 그죠? 머리를 보호한다. 오케이, 구체화. 그 다음에 신체 피해를 줄인다.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 구체화 됩니다. 근데요. 청자 나이는 있어요. 근데 라인은 어때요? 원래 책에 있던 청자가 라인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라가 75%라는 퍼센테이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구체화한 거기 때문에 4단계에는 라가 부합되는 게 더 적절하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얘기도 가능해요. 어떤 얘기도 가능하죠. 그죠? 자, 나에서 여러분이라는 청자를 그죠? 라인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원래 책에 있던 청자를 빼버렸어요. 그죠? 라인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나에서는 여러분이라는 청자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니까 4단계는 나가 적절하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죠? 경우의 수로 따져봤을 때, 이 문제가, 자, 정답이 3번이다, 2번이다. 일단 가다반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저 같은 일개 강사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원문도 훼손하고요. 원문의 예를 그냥 오토바이를 자전거 정도로 바꾼 게 아니고요. 청자 설정이라는 중요한 요소의 변화를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요소의 변화를 주고 나서 답은 책에 있는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게 사실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요. 그죠? 3번이 더 가까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100번 양보해서 구체화라는 데 초점을 맞춰도요. 청자라는 요소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3번과 그 다음에 2번이 그죠? 둘 다 복수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복수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상 이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 시험이 조금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된다.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적확하게 개념이 적용이 된 것인가? 그 다음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함을 갖춘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문제 8번에 대한 제 입장, 그리고 제 논리, 그리고 근거는 나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8번 문제에 대한 제 설명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현장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